안녕하십니까. 낚시의 정석, 붕어낚시 입문자용 진행을 맡은 나광진입니다. 저 아랫역, 그러니까 긴 겨울을 지나고 저 아랫역부터 서서히 붕어들이 움직인다는 정말로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은 정말 봄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그런 계절까지는 안 왔지만은 아랫역 그 수로가에서부터는 벌써 붕어들이 상류 쪽으로 올라오면서 살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편의 보조 장비입니다. 낚시가 정말로 다변화되고 발전하고 또 세분화되고 하다 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편의를 위해서 편하게 낚시하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맞춰지면서 새로운 장비들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혹은 재작년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장비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편의 보조 장비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있어야 위에 올라갑니다. 다리하고 그다음에 앞받침대 그리고 뒷꽂이. 이 뒷꽂이를 끼우고 앞받침대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을 헤드. 편의 보조 장비는 포인트의 다변화 그리고 낚시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편리를 위해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없어도 충분히 낚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까? 이제 입문자용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처음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굳이 저렇게 큰 저런 장비까지 가지고 가서 낚시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장비가 바로 좌대입니다. 좌대. 자, 좌대는 사이즈별로 우선 구분을 합니다. 뭐 작게 아주 앞에다 놓는 작게 뭐 60cm, 60cm짜리부터 뭐 요즘은 뭐 크게 해가지고 2000에 2000짜리까지 2m, 2m까지 나옵니다. 위에다 텐트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그러면 나도 좌대를 한번은 뭐 작지만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다. 남들 펴놓은 거 보니까 좋더라.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있으면 편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큰 좌대를 굳이 마련하실 필요는 없고, 약 한 사이즈로 봤을 때는 800에 900 정도, 그러니까 80cm에 90cm 정도 되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 소재가 또 그 스테인리스하고 알루미늄하고 두 가지가 크게 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좀 가볍고 그리고 가성비가 좀 갖추어진, 수납이 좀 편한, 접어질 수 있는 800, 900, 그러니까 80cm에서 90cm 정도 이렇게 좌대는 의자를 놓고 간단하게 포인트가 여건이 안 된 곳에서도 올라가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그리고 편리성, 그리고 수납, 이것만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의 보조 장비 중에 이제 받침틀로 갑니다. 받침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했던 받침대, 땅에다 꼽아가지고 사용하는 받침대하고 땅에다 꼽아서 사용하는 뒷꽂이가 있으면 충분히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낚싯대를 이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좌대를 또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좌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받침틀이라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0여 년 전 정도에 모 조구업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계속 진화되고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이 받침틀을 사용을 합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금 받침틀이 예전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받침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받침틀은 크게 한 뭐 소품 그 들어가는 부품을 전체 다 열을 하면 굉장히 많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받침대 다리가 있어야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하고 그다음에 앞받침대 그리고 뒷꽂이, 이 뒷꽂이를 끼우고 앞받침대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을 헤드, 받침틀 헤드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그 받침틀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레일이라고도 하고 하단판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거는 받침틀 모양을 가지고 레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단판이라고도 하는데,
레일이 먼저 그러니까 1세대고 하단판이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일이 발전을 해서 이제 하단판 쪽으로 하단판은 좌대에다 올려서 사용해야 될 때 좌대에다 올려서 사용하기 편하게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게 하단판인데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 틀에 이제 가장 그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달려지는 게 이제 받침 틀 선반. 선반은 어떤 받침 틀에다나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혹은 장착할 수 있게끔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뭐 미끼도 올려놓고 혹은 소품도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싯대 거치구 우리가 낚싯대를 걷어가지고 미끼를 달 때라든가 혹은 붕어를 갈무리 할 때 그때 낚싯대를 세워놓고 꼽아놓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 장비는 뭐 한 3, 4년 정도 얼마 전까지 보기가 힘들었던 건데 개발을 해서 제작이 돼서 나와서 거의 다 또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받침 틀을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보아야 될 게 뒷꽂이 모양을 봐야 됩니다. 뒷꽂이 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이것처럼 지금 낚싯대가 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은 앞 받침대를 이렇게 작게 단절로 해서 사용을 해도 낚싯대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뒷꽂이를 보시고 앞받침대가 있는 것인지 혹은 단절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좀 길게 사용할 건지를 선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거치구 개수. 내가 낚시를 할 때 나는 뭐 8대만 편다 그러면은 거치구가 8개 있는 거 아니면 6대만 편련다 하면은 6개 있는 거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비가 워낙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경제력 그리고 덩치가 커질수록 또 수납하는 공간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들을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침 틀이 그 레일과 하단판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하단판입니다. 하단판. 우리가 그 좌대에다 올려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소화되게 이 하단판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헤드를 딱 부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헤드가 이제 쭉 붙겠죠. 이렇게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부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장착할 수 있게끔 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올려가지고 사용하면은 예전 레일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좌대용으로 해서 많이 요즘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수초 제거 기제가 지금 들려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 낫이 끝에 끼워져 있습니다. 낫은 지금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날카롭죠. 잘못 사용하면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날 수 있는 낫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다 갈퀴를 달아가지고 사용도 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무겁기 때문에 쭉 펴서 낫이나 갈퀴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 두둑 접어지면서 내려오면서 혹시라도 여기 잡고 있으면 손을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조제거기는 사용하실 때 수평을 유지해서 사용해야 한다 생각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타 그 다른 장비처럼 여기가 1번입니다. 쭉 2, 3, 4, 5, 6 그리고 길이는 보통 국내에서 생산돼서 우리 낚시인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10m에서 9m 혹은 길게는 11m 여기에 이제 조금 길이를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연장대라고 해서 또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처음에는 관리를 잘 못해서 파손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또 이 장비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실 때 가격 그리고 들어봤을 때 가능하면은 좀 낭창거리지 않는 제품을 준비를 하시면은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초제거기는 그 규격이 앞에가 거의 동일하게 국내에서 제작되어서 사용되는 제품이 12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 낚시 입문자용 분들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12mm의 탭이 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디 가서 뭘 준비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뜰채도 보통 그 뜰채는 이제 대가 있고 뜰채 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뜰채 망도 아주 촘촘한 망이 있고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촘촘하지 않은 망이 붕어를 낚았을 때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망이고
약간 촘촘한 망은 현장에서 미끼 채집용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우를 이렇게 뜬다든가 혹은 참붕어를 이렇게 잡는다든가. 뜰채 망은 기준이 파이, 그러니까 길이, 지름으로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현재 지금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민물 뜰채는 거의가 다 40cm입니다. 지름이. 그래서 35cm보다는 40cm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40cm 이상이 되는 것은 민물용으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후레임. 뜰채 망을 걸어서 사용하는 후레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간혹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좀 견고한 제품을 선택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 보조 장비, 낚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나온 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장비가 없어 낚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전 장비입니다. 낚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안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의류라든가 또 신발, 그리고 모자, 장갑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장비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의 마지막입니다. 계절 장비와 안전 장비. 계절 장비에 결국에는 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 장비와 안전 장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진 않지만은 이런 구급 상비약 정도를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작지만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일러의 종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텐트용, 그다음에 차량용, 그리고 의자용이 있는데, 그리고 호스의 길이가 있습니다. 호스의 길이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가지고 최소 2m 이상이 되는 호스에 연결할 수 있는 등하고 그리고 다리 쪽에서 보온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